안녕하세요. 라합교 시리즈 생산자동화 기능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 2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밀링 주축의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환하여 가공물 안찌름에 키홈을 가공할 수 있는 부속 장치는 밀링 주축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환하는 것은 슬로팅 장치라고 합니다. 슬로팅 장치, 수평 밀링 머신이나 만능 밀링 머신의 컬럼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주축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켜서 슬로트 작업을 할 수 있게 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브로칭 가공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한 가공법이다. 브로칭 가공법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2번 하나의 절삭날에 의한 가공법이다. 브로치라는 여러 개의 절삭 공구를 가지고 가공하는 것이 브로칭 가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절삭날이란 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인발 또는 압입하여 절삭 작업하는 가공법이다. 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연상입자에 의한 가공법이 아니라 브로치에 의한 가공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드릴 가공의 종류가 아닌 것은 포링. 포링은 이미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구멍을 넓힐 경우에 구멍을 넓힐 때 포링 가공을 하고요. 리밍 같은 경우는 구멍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구멍의 정밀도를 위해서 다듬을 때 리밍을 사용을 합니다. 맨드릴은 선반 부속 장치였죠. 구멍이 있는 공작물을 고정, 가공 시 신봉 자체는 양 상태로 지지하거나 주축의 테이퍼 구멍에 끼워 사용하고 선반 가공에서 구멍과 외경을 동심으로 가공 시에 사용하는 것, 선반 부속 장치가 되겠습니다. 4번 카운트 싱킹은 접시 머리 나사를 내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보링, 리밍, 카운트 싱킹은 드릴 가공의 종류입니다. 3번은 맨드릴은 선반 부속 장치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가공물의 줄 작업 방법은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가공물은 병진법을 사용을 합니다. 넓은 면은 사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연사숫돌의 결합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연사숫돌의 결합도는 2부터 시작해서 Z까지가 있는데요. 자, 2에서부터 Z까지 가면 갈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결합도가 가장 높은 것은 UWZ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기어 쉐이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어 쉐이빙은 절삭된 기어를 고정밀도로 다듬는 것을 뜻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차 바퀴처럼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은 공작물의 가공에 가장 적합한 선반은 보통 소형은 탁상 선반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터릿이라고 하는 것은 절삭 공구가 많다는 뜻이겠죠. 6개에서 8종의 절삭 공구를 장착한 후에 가공 순서대로 하는 것이 터릿 선반이고요. 모방 절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반이 모방 선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은 공작물은 정면 선반을 사용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수평 밀링으로 공작물의 V홈과 각도가 주어진 경사면을 가공할 때 가장 적합한 커터는 총형 밀링 커터는 윤곽을 깎을 때 사용을 하고요.
자, 엔드밀은 구멍을 뚫을 때나 자, 평면, 좁은 평면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합니다. 평면 커터는 주초가 평행한 평면을 가공할 때 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위홈을 가공을 할 때는 양각 커터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양각 커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생긴 커터입니다. 그래서 부위홈을 깎을 때 가장 적합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 양각 커터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물링 머신에서 커터의 지름이 200mm이고 한 날당 이송이 0.3mm, 커터의 날수가 8개, 회전수를 500rpm으로 할 때 절삭 속도는 몇 미터 퍼 미니트인가? 여기서 많은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절삭 속도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파이 dn이므로 이 공작물의 지름과 회전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전수 그리고 이 지름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이 이송 커터날 수 이거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약 314.2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공작기계의 기본운동이 아닌 것은 공작기계 기본운동에는 절삭운동, 이송운동, 위치 조정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살차운동은 없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도면에 지시한 기아공차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기아공차를 보면 이 동그라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진원도를 뜻합니다. 진원도를 뜻하기 때문에 진원도에 대한 설명. 자, 임의의 축 직각 단면에 있어서 바깥 둘레는 동일 평면 위에서 0.02mm만큼 떨어진 두 개 동심원 사이에 있어야 한다. 이 설명이 진원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에서 기준치수 파이 50 구멍의 최대 실체 치수는 얼마인가? 최대 실체 치수가 나왔는데요. 최대 실체 치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 실체 조건을 만족하는 치수입니다. 최대 실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 중 실체를 갖는 영역의 부피가 가장 크게 될 때의 조건을 최대 실체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부분이 구멍이냐 아니면 기둥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구멍일 경우에는 제 문제에서는 구멍이라 나와 있는데요. 구멍일 경우에는 가장 조금만 파냈을 때, 그리고 기둥일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남긴 치수, 허용치수에서 가장 많이 남긴 치수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구멍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허용치수 안에 가장 조금만 파낸 치수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자, 기준치수 50에서 0.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49.8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도면에서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할 때의 표면 결 도시 방법은 1번은 제거 가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뜻하고요. 2번은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하는 기호입니다. 3번은 해당 없는 기호이고요. 4번은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호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도면에 사용하는 치수 보조 기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R은 반지름을 뜻하고요. C는 30도가 아니라 45도 못따기를 뜻합니다. 자, S파이는 9의 지름을 뜻하고요.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뜻하는데 정사각형 다음에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는 경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뜻하고
이 정사각형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런 종으로 정확한 치수를 뜻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동일 부위에 중복되는 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선의 우선순위를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외형선, 그 다음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순으로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스프링을 제도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왼쪽 감기로 도시한다. 자,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오른쪽 감기로 도시를 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 3, 4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이 정면도 방향의 경우 올바르게 투상된 평면도는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모양이죠. 자, 이 화살표 모양이 정면도이기 때문에 자, 평면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위에서부터 밑을 바라본 이 형체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어있어야겠죠.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곳이 2번밖에 없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기아공차 기호 중 자세공차 기호는 이 자세공차 1번은 동심도입니다. 이 동심도는 위치공차가 되겠고요. 2번은 진원도인데 진원도는 모양공차가 되겠습니다. 3번은 평행도인데 평행도는 자세공차가 되겠고요. 4번은 면의 윤곽도로 모양공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세공차 기호는 3번 평행도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실제 형상을 찍어내서 나타내는 스케치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은 프린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잠시 오타가 있네요. 프린터가 아니라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예, 20번입니다. 맞물리는 한 쌍 기어의 도시에서 맞물리는 부분의 그 입구선을 그리는 선은 어떤 선으로 나타내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끝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냈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 중 유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유압은 무단 변속이 가능하고요. 먼지나 이물질에 민감하다.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은 아니지만 장점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단점인 2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4번은 유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중 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로서 몇 시선 내에 최고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밸브, 최고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 릴리프 밸브였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체 퓨즈라고 하는 것은 회로압이 설정압을 넣으면 이 막이 유체압에 의해서 파열되어 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열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파열되어 압력을 탱크로 귀환시킴과 동시에 압력 상승을 막아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체 퓨즈가 되겠습니다. 시퀀스 밸브는 작동 순서의 회로 압력에 의해서 제어되는 밸브고요. 스로스 밸브는 유량제 밸브 중 하나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F1의 힘의 크기는 자, 이 그림은 파스칼의 원리에 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압력은 여기에서나 일정하기 때문에 자, 압력을 구하는 공식 단면적 분의 자, 힘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A2분의 F2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A1과 A2, F2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F1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은 자, 200N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200N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유압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유압 펌프, 자, 오일 탱크, 유압 액추에이터는 다 유압의 기본적인 요소겠죠. 3번 에어 컴프레셔는 공압에 사용되는 요소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공기압 장치에 십동부에 충분한 윤활유를 공급하여 움직이는 부분의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하는 공압기기는, 자, 문제에서 설명하는 윤활유를 공급하는 것은 윤활기가 되겠습니다. 자, 윤활기는 다른말로 루브리케이터라고 하는데요. 답은 4번 윤활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기에 윤활기가 없다면 루브리케이터라고도 알고 있어야 그 보기를 고를 수 있겠죠. 윤활기가 없어도 루브리케이터로 나와 있어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6번입니다. 공기압 조정 유닛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공기압 조정 유닛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압축 공기 조절기 강압 밸브, 그리고 드레인 부치 필터, 그리고 윤활기 루브리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활기, 필터, 압력 제한 밸브는 구성 요소가 아니죠. 그리고 압력 공기 조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대기압이 760mm 수은주일 때 공기 저장 탱크의 압력계가, 여기 문제에 좀 숫자가 빠져 있네요. 자, 7이라는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7kg 중 퍼 제곱센티미터이다. 탱크의 절대 압력은 약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기압의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1atm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하면 1.033kg 중 퍼 제곱센티미터 더하기, 여기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 압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탱크 압력계 게이지 압력 7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7kg 중 퍼 제곱센티미터, 그러면 8.033 정도가 나오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른 유압 모터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자, 구조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내구성 우수하여 건설용 기계를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유압 모터는, 유압 모터에서 구조가 가장 간단한 것은 기어형 유압 모터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피스톤형은 가장 구조가 복잡하고 효율이 좋은 유압 모터입니다. 29번입니다. 관내에 흐르는 유체는 레이놀드 수에 따라 층류와 난류로 구별된다. 레이놀드 수의 일반적인 특성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레이놀드 수가 10의 103이 아니라 10의 3승 인데요. 여기 10의 3승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10의 3승으로 고쳐주시고요. 여기 2번 보기도 난류가 아니라 층류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놀드 수가 10의 3승 1000보다 큰 경우 난류이다. 맞고요. 레이놀드 수가 10의 3승 1000보다 작을 경우 층류입니다. 3번 레이놀드 수가 무한으로 갈수록 레이놀드 수의 영향이 많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무한으로 갈수록 레이놀드 수는 층류이므로 영향이 적습니다. 4번 레이놀드 수가 1보다 작은 경우 고점성 층류 크리핑 운동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답은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유압 펌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유압 펌프에 속하지 않는 것, 기어 펌프, 베인 펌프, 피스톤 펌프는 유압 펌프에 속하는데, 이 에어 펌프는 공기압 펌프에 속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